그 멘트 생각난다. EA 스포츠 젠더 게임. EA Sports. It's in the game. 요새 그것도 있어요, 형님. 뭐? 그 심청이 가지고 그것도 AI로 뮤직비디오 아 그래? 그것도 대박 났네. AI 판이구만. 근데 웬만한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찍은 거 퀄리티보다 나아요. 지금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 코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디지털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AI는 뭐 자기들 세상이지. 그러니까 저도 계속 AI 쓰면서도 느끼는 게 AI를 확실히 쓰는 사람마다 역량 차이가 많이 나겠다 싶어요. 맞아. AI는 거울과도 같은 거가 멍청한 질문을 하면 걔도 멍청한 대답을 하고 맞아요. 똑똑하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똑똑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질문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이제 무조건 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한 사용자가 왜 너 거짓말해? 그러면 들켰군요. 제대로 된 값을 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보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값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AI 쓸 때도 후배들한테도 얘들아 AI 잘 활용해. AI 잘 활용하면 너가 이 아는 것들을 효율을 10배, 2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효율 그렇지. 있게 쓸 수 있다. 근데 후배들 중에 몇 명이지 AI 별로던데요 선배님. 왜? 한 20, 30% 정도밖에 효율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AI를 아직 쓸 줄 모르는 질문이 잘못됐거나.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핵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AI를 쓰는 사람도 내 목적에 맞는 그 전공 지식을 알고서 얘한테 시켜야지. 맞아. 모르고서 AI가 해줄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이걸 쓰게 되면 맞아. 사실상 효율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AI가 사람의 업무를 돕게 되면 지금 이미 그러고 있지만 시니어 개발자들이나 역량이 좋은 그런 연구자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그렇지. 거고, 이게 부족한 연구자들은 별로 개선이 없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질 거다. 시니어들,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가장 문제가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걸 해결해줘요. 저도 그래서 AI 적극 활용하는 게 시간이 없는데 얘 쓰면 시간이 생겨요. 확보가 돼. 네. 그리고 번잡스럽거나 폼이 들어가는 중요치 않은 일들을 빠르게 단축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러면 결과나 연구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디테일한 퀄리티가 필요 없을 때 빠르게 쳐내야 될 때는 진짜 빠르게 쳐낼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빠르게 쳐내야 되는 일조차도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 이만큼 든다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줄여줘 버리니까 진짜 10배, 20배, 많게는 100배의 효율을 보여주죠. 월급 안 줘도 되고 지치지도 않고 네. 감정 상한다고 막 파업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진짜 말 조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약간 좀 무서운 건 AI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결과물들, 인간이 쌓아 올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AI가 인간을 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왜냐면 기존의 데이터들이나 역사나 또 쌓여있는 그런 정보들이 다 인간의 역사들, 인간의 사고, 인간의 언어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그러면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가 영속적으로 발전하거나 멸망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AI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와, 이게 사실은 정말 무서운 포인트인 거지. 근데 누군가는 또 그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지구를 뭐하러 정복하니? 왜냐면 유기체도 아닌데 우주로 나가면 되지. 우주가 더 넓은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구를 정복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공기나 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유기체 자체가 AI나 로봇에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지. 맞아, 맞는데 그들이 학습하는 기본이 인간의 사고란 말이야. 그렇죠. 인간의 사고로 사고하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식이나 기반 하에서 결국은 인간처럼 흉내내서 사고를 하는 거라, 그들이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낸다라는 건 다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제나 지식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다인처럼 그 터미네이터에 네. 뭐 핵 무기 버튼을 눌러서 공멸을 시킨다든지, 이것도 가능한 설정인 거야. 그래서 AI가 무분별하게 제약 없이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과값을 내게 하는 이 자체가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시초가 아니겠느냐라고 충분히 걱정할 만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이 다 설정이 돼 있고, 로봇 3법칙처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무시하는 것들을 만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사실 우려됐던 게 우리 딥시크 때도 우려됐던 이유가 그거죠. 이미 챗GPT에는 챗GPT의 모델 하나를 내가 소형 모델로 나만의 챗G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다시 원래 오리지널 모델 본체를 학습하게 만들고 얘를 독립적으로 스탠드얼론으로 빼가지고 다시 이름을 붙여준 게 딥시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피 버전이에요. 챗GPT의 카피 버전인데 얘를 빼와서 서버를 중국 자체로 옮기고, 여기서 이게 기존의 챗GPT 오픈 AI에서 정해놓은 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선진국들의 합의된 그런 제약사항이 아닌 특정 공산당의 한 개의 당이죠. 일개 당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석과 뭐 이런 제약사항에 대한 것들이 대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의 답변에 78%인가가 챗GPT에 답변하고 동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반으로 했으니까. 네, 그 기반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AI 엔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겨나면 날수록 우리가 이제 기초 단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그런 작업들이 단축이 되고, 네, 뛰어난 연구자들은 그걸 기반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낼 거고,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 거울처럼 반응하니까, 맞아요. 네, 영리하게 똑똑하게 지적으로 사용하면 그만큼의 결과값을 내고, 멍청하게 사용하면 똑같이 멍청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결국 도구예요, 도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도구가 나온 거고, 이 새로운 도구의 형태가 우리가 여태 보던 것과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뭐 좋은 결과값을 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양자역학 구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자역학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렇죠. 연구자들이 정말 내 수명이 2배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미 사고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AI로 많이 그렇죠. 돌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급속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순차 연산을 하던 것도 이제 막 다중 연산으로 동시에 그냥 막 엄청난 값을, 지금의 PC 기반에서 몇십 년 걸쳐야 될 그런 계산도 불과 그냥 몇 분 만에 나와버리는, 그렇죠. 이런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릴 수도 있죠, 앞으로.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가 그거였어요. AI 학습을 기반으로 이제 보통 양자 컴퓨터 큐비트를 만들려면 이 양자중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자중첩이 다른 원자와 이게 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혼자만 있어야 되니까. 관측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관측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원자와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관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원자가 주변에 있어도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얘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면 돼요. 그러면 절대 용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 질소를 가지고 계속 온도를 낮춰서 운용을 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변화가 없지. 네. 근데 이제 AI 학습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상온으로 점점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 같이. 네.
양자 중첩을 네. 상온에서 할 수 있는 기구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찾는 거예요. 야.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안 만들어도 이렇게 뭐 원자끼리 작용하는 시뮬레이션을 다 넣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양자 컴퓨터를 상온으로 끌어올려서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나오면 끝나는 거네? 끝나는 거죠. 어이씨. 네,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그 그래픽 카드로 AI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20년 전에 상상을 못했어요. 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폴리곤 하나 생성하는데도 진짜 세워라 내워라 하던 시절인데. 앞으로 이제 등가속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의 이제 플레오스라는 것도 이제 그 출발점이고, 또 자동차에 강력한 두뇌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새로운 기술 세계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또 이제 그 필름형 디스플레이가 유리에 붙으면서 가상 공간이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스위스의 스텔비오 패스를 네. 예전에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걸 봐야지만 봤었는데 자동차 안에서 스텔비오 패스의 그 라면길을 계속 주행하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데, 그렇죠. 스티어링 휠하고 가속 페달은 스티어 바이 와이어, 뭐 스티어 바이 브레이크를 다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 모드, VR 모드에서는 실제로 주행 안 하는 주행하는 것처럼,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 하는 네.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메타버스 환경이 차에서도 구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존의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좀 한정지어서 생각해요. VR이나 뭐 AR 이것만.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궁극적인 메타버스는 AR에서 VR이 보여야 되고 VR에서 AR이 보여야 되고 그게 상호 실시간으로 이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되는 거예요. 플레오스 OS가 적용이 되고 뭐 유니티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렇죠. 뭐 페달 네. 바이 와이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 포르자나 그란 투리스모 하겠다고 게임기 사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차에 오면 돼요. 멈춰있을 땐 VR, 네. 움직일 땐 AR.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도로의 상황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선이 가면 거기에 데이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을 보고 있으면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고. 심지어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네.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정해진 코스들이 있습니다. 서킷, 인제 같은 거. 서킷 체험. AR로 다른 사람이 갔던 걸 여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여기서 잡아라. 네. 저쪽 코너로 들어가라. 아니면 이렇게 뭐 코스도 만들어주고. 고스트를 그려줘도 되죠. 그렇지. 벡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 선수가 프로야. 네. 난 아마추어야. 저 선수 라인을 따라가기만 해도 내가 타임 죽어요. 그 황진우 선수의 라인을 그렇죠. 그려줘. 네. 김중근 선수의 라인을 그려줘. 하면 되네. 네. 그러네. 그러면 내가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 김동훈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김동훈 선수의 라인을 그려줘 그러면 김동훈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그걸 맛볼 수 빨리 있는 와라. 이 선수들 다 죽었어 그냥. 그러네. 네. 네, 플레오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전면을 그렇게 디지털로 바꾸고 이 디스플레이 넣고 AR만 구성하면 되니까. AR로 구성을 한 다음에 스티어 바이 와이드 필요 없어. 그건 현장에 가는 거니까. 가서 벡터로 내 랩타임 이 휠 굴림과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인을 잘 했으면 뭐 퍼펙트 뭐 이렇게 할 수 점수 있죠. 같은 거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드라이빙 코치가 필요가 없겠네. 그렇죠. 이제 드라이빙 코치도 필요 없는 거죠. 뭐 먹고 사냐? 큰일 났다. 선수들한테 그런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기계가 그리고 좀 뺏어가면 안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를 커리큘럼으로 이 메타버스 커리큘럼으로 구체화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수익을 얻겠죠. 그렇지. 그걸 또 자문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또 딱 디지털화해서 모션 캡처하는 것처럼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서킷 가서 이제 집에 와서 VR로 바꿔놓고 그렇죠. 복귀하는 이제, 거야. 네, 복귀하는 거죠, 집에서는.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막 대단하죠. 가슴이 찐다. 네. 이러면은 모터스포츠도 더 활성화될 더 활성화되죠.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안전도도 높아지는 게 그렇지. 내가 집에서 VR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번에 다시 서킷에 갔을 때
훨씬 더 빠른 랩 타임이지만 더 안정적인 라이드로 더 안전하게 경험이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는 또 거예요. 드리프트를 할 때 여기서 그쵸. 다 버튼을 누르면 쉽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핸들 각도서부터 여기서 화면에서 다 구현이 돼버리는 거지. 그것만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네.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사람 패턴을 학습한 다음에요. 네. 드리프트 버튼을 놓으면 돼요. 아, 카트라이더처럼. 그럼 이거 누르면 드리프트야. 알아서. 네. 가능합니다. 이제 무궁무진해지는 겁니다. 이게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제어가 점점 넓어지고 또 주가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요. 자동차가. 그렇죠. 자동차가 이게 바람과 눈비를 피해주는 거주 공간이다 보니까 또 이 사방에 창이 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창은 디스플레이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 2005년에 디지털 컨버전스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머지않아 모든 창은 디스플레이가 된다 그랬다고. 그때 한창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막 오르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예상이나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막 실현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자동차에서 이런 창들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고 모든 물리장치가 전자 제어로 와이어로 전자 신호로 시그널로 제어를 하는 순간 무궁무진한 용도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2030년 기점으로 특히 2035년쯤 되면은 정말 이런 차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앞으로 세계 10대 도로 블랙 포레스트라든지 네. 뭐 크라우센 뭐 스텔비오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 그쵸. 이제 그 패키지만 사면 돼.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주차장에서 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누가 파느냐? 아마 뭐 제조사에서 뭐 게임 회사나 유니티. 이런 데랑 유니티나 뭐 언리얼을 관련해서 서드 파티를 만드는 뭐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과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예전에 게임하니까 그 멘트 생각난다. EA 스포츠 젠더 게임. EA Sports. It's in the game. 아재들 다 기억한다 이거. 그 성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유 그거 예전에 그거 딱 나오면 막 가슴 뛰고 그랬어. 네.